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다중 분기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코틀린도 많은 언어랑 마찬가지로 if문을 다중 분기문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if, else if 해가지고 멀티 브랜치라고 해가지고 분기가 여러 개로 갈라지는 것이죠. 자, 멀티 브랜치즈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일단은요 어떤 조건식이 주었을 때 저렇게 A라는 문장이나 블록을 실행할지 말지를 참가, 거짓, true, false로 조건식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if로 판단해서 들어가거나 그냥 지나쳐갈 수 있습니다. 혹은 앞에서 우리가 해봤듯이 그게 조건식이 만족하면 A고 그게 아닐 경우는 else를 통해서 B로 둘 중에 하나로 분기하는 것을 무조건 해봤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뭔가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조건이 두 개 이상,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고, 네 개일 수도 있고, n 개일 수 있는 거죠. 조건이 다수 개가 등장해서 여러 개의 조건들의 만족도에 따라서 어느 브랜치로 빠질지 결정하는 멀티 브랜치즈 구조입니다. if, else, if, else라 해서 많은 언어들이 이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코틀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한번 인텔리제이를 한번 띄우고요. 자, 신규 프로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신규 프로젝트 이름은 멀티 if라고 정하겠습니다. 자, 멀티 if 프로젝트라고 정합시다. 자, 멀티 if 프로젝트가 만들어졌고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간단한 그런 패키지만 만들고 있습니다. 자, 메인 패키지에다가 코틀린 파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멀티 if 좀 이름 이상하죠. 멀티 if 합시다. 자, 멀티 if KT라고 그냥 정했습니다. 자, 실제로 코틀린은 파일 이름과 패키지 명이 그렇게 뭐 관련은 따로 없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일단 멀티 if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어 놨죠.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한번 메인 함수에 이제 실행을 할 건데요. 한번 어떠한 예를 들 거냐면 가장 다중 분기가 그래도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것들은 많은 예가 있겠습니다만 뭐 학생이라면 뭐 성적들이 일단 등급이 좋은 건 아닙니다만 등급이 많이 분리가 되곤 하죠. 그래서 뭐 A 등급부터 이렇게 뭐 F까지 맞고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A, B, C, D 그다음 F까지 뭐 이렇게 어떤 성적을 학점으로 분리하는 간단한 함수를 한번 짜보겠습니다. 자, 펑션을 우리가 프린트를 해서 학점을 찍어주는 함수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뭐 성적이니까 스코어죠. 프린트 스코어를 학점으로 판별해 주는 거죠. 그래서 마크라고 일단 학점을 대강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령 이런 겁니다. 뭐 90점 이상이 어떤 정수가 들어오면은 뭐 A다, A 학점이다. 뭐 80부터 90은 B 학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점수대에 따라서 학점을 나눌 수가 있죠. 뭐 40점 미만은 F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걸 우리가 바꾸는 겁니다. 근데 학생의 이름과 성적을 정수로 받은 다음에 그 판단 학점 결과를 문자열로 이렇게 리턴해주는 그런 함수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이름 해서 스트링으로 우리가 한번 정해 보고요. 그 다음 성적 정수는 이렇게 int죠. 자, 리턴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스트링을 리턴하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학점의 결과가 나올 겁니다. 단순히 A, B, C, D 이런 어떤 문자열만 나와도 일단 학점의 결과로서 우리가 보여지겠죠. 자, 여기에다 우리가 다중분기문, 멀티플 브랜치즈를 사용해서 조건식이 두 개 이상 존재하는 분기문이기 때문에 다중분기문인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일단은 학생의 이름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전 처리를 한번 잠깐 이 함수에다 달아줍시다. 그래서 학생 이름 네임이 자, 어떤 빈 문자열이면 안 되겠죠. 당연히 여기서 널이 아닌 스트링 물음표가 아니기 때문에 널이 아닌 건 확실한데요. 자, 이렇게 is empty로 해가지고 is empty가 true면 뭐 true라고 표시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어차피 is empty가 true, false를 리턴하는 그런 함수죠. 그래서 이 name이 빈 문자리면 true입니다. 즉 이름이 안 들어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렇게 true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없애줘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턴 학생 이름이 빠져 있는 거죠. 학생 이름이 없음. 이렇게 해서 리턴을 해서 필터를 한번 전처리를 했고요. 즉 본격적으로 프린트 스코어 투 마크 함수를 처리하기 전에 일단 네임이 비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코어가 우리가 학점을 따지기 전에, 즉 여러분들이 모든 어떤 알고리즘이라든가 어떤 문제를 풀기 전에는요, 입력값의 어떤 정상적인 형태인지 혹은 범위를 벗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전처리, 사전 단계를 처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스코어라는 것은 정상적인 성적은 0점부터 100점까지죠. 그래서 음수가 나올 수 없고 100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떤 사전 처리를 우리가 필터링 하는 겁니다. 즉 지금 말씀드렸던 거를 그대로 적으면 스코어는 음의 점수가 마이너스 점수가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혹은이니까 OR을 썼죠. 자, 이렇게 다음에 스코어가 100점보다 큰 것도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0보다 작거나 100보다 크면 우리가 또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리턴을 발해줍시다. 그래서 여기 리턴해 줄 것은 일단은 학생의 이름을 한번 여기다가 이렇게 찍고요. 그 다음에 모모 학생의 점수가 범위에 벗어난 거죠. 범위에서 벗어남.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처리를 저희가 마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다중 분기문을 통해서 스코어를 판별하는 그런 로직을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자, A 학점은 90점 이상이라고 합시다. 90점 초과라고 하면 90점이 포함되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가 등호 이퀄이 포함돼서 A가 90점 이상이죠. 사실은 100점 이하입니다. 그죠? 그건 생각되어 있죠, 지금. 자, B는 80 이상 90 미만으로 되는 거죠. 미만. 90점은 A의 학점이기 때문에 B 학점이 아니죠. 그래서 미만이고요. 80은 이상입니다. 다 이상으로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C 학점은 70이 아니라 60을 그냥 대강 하겠습니다. D 학점은 저희가 40 이상으로 하고요. F 학점은 40 미만으로 하고요. 좀 특별하게 낙제라고 표시하는 거는 우리가 0점일 때만 한번 해보죠. 자, 우리가 한번 앞으로 이제 어레이라든가 범위라든가 컬렉션을 배우면은 이 문제는 너무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일단 원론적으로 다중 if문을 써가지고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if가 등장합니다. 일단 스코어가 우리의 어떤 가변으로 들어오는 점수 값이죠. 자, 스트링 네임도 가변입니다만 네임은 단순히 찍기 위한 출력이니까 변하는 값이지만 그냥 학생 이름이라고 보면 되고요. 비어있지 않으면 되고, 스코어는 실제로 우리가 점수에 따라서 분기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판별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조건문에 들어갑니다. 일단 100보다 작거나 같은 건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90점 이상이냐니까 등호가 들어갔죠. 이 경우는 저희가 학생, 바로 리턴하면 되겠죠. 그래서 학생 누굽니까? 네임 학생이죠. 뭐 대입 치면 대입 학생, 뭐 홍길동이면 홍길동 학생이 되겠죠. 이 학생의 학점, 마크라고 해도 되고 그냥 학점이라고 적어도 되겠죠. 뭐 A 학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별을 이렇게 찍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사실 또 다른 if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 여기에 else나 혹은 else if가 등장함으로써 다중 분기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그냥 if를 하면 위에 있는 요 if문이랑은 또 다른 별개의 if문이 그냥 나열된 것 뿐이죠. 하나의 if문으로 하나의 조건으로 묶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else를 붙여가지고 혹은 다른 조건을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일단 우리가 원론적으로 한번 다 적어보죠. 이렇게 해서 뭡니까? 90보다 작고 90보다 크거나 같은 건 아니니까, 그리고 혹은이 아니라 반드시 9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B 학점이니까 80보다 크거나 같은, 뭐 이런 식으로 적으신 다음에 이 학생의 학점은 우리가 B 학점, 뭐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겠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C 학점을 적는다면요, C 학점은 더 쉽죠. 스코어가 일단은 80보다는 무조건 작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60이라 했죠? 예. 스코어가 60 이상은 돼야지만 우리가 C학점 학생이다.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습니다. 좀 틀렸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워닝이나 어떤 추천이 들어가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다중 분기문에서는 여러분들 나중에 배우는 when 어떤 다중 케이스 문에서도 그러는데 if, else if, else if 하다 이렇게 else까지 내려오는데 순서가 이렇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조건을 알아보고 이 조건이 맞으면 바로 이 문장이나 블럭을 실행을 하는데요. 그죠? 이렇게 문장도 되고 이렇게 쌓으면 블럭이 되는 거죠. 한 줄 이상은요. 그런데 이 조건이 만족하지 않으면 그 다음 조건으로 갑니다. 그 다음 조건을 이렇게 알아보는데 그 다음 조건에서 사실 새로운 거는 요거밖에 없고 요거는 사실 이전 조건의 역이죠. 즉 이전 조건을 거꾸로 하면 이게 됩니다. 스코어긴 스코어인데 90 이상을 거꾸로 하면 90 미만이죠. 90 포함되지 않으면서 부등호가 거꾸로 되죠. 그래서 범위가 반전된 것 같은데 기존의 조건이 이미 옳지 않다, true가 아니라고 판정이 났기 때문에 요건 우리가 당연한 것이죠. 요 위치에서 요것은 우리가 당연한 것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여기 첫 번째 조건이 아니면 두 번째 조건에 와서 요 조건이 사실은 생략이 가능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여기다가 적어 드리면요. 이런 식으로 AND 조건이 사라져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즉 여기 80 이상이라는 것은요. 90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90 미만이기 때문에 두 번째 조건으로 온 거죠. 90 미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서 앞에 조건에 점점 범위가 좁혀져서 들어옵니다. 앞에 조건이 아니라는 조건이 여기 생략되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 C약점도 80 미만이기 때문에 온 거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이렇게 생략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점점점 if, else if, else if로 내려오면서 위의 조건이 점점 좁혀서 내려와서 얘가 아닌 게 당연하고 얘도 아닌 게 당연하고 해서 여기까지 C약점이 온 겁니다. 즉 D약점을 따질 때는 C약점, 좀 60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60 미만이라는 조건이 자동으로 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정된 조건 범위가 위에서 것들이 이미 판별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점점점 낮은 이렇게 좁은 쪽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이해가 좀 쉬울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는 D약점이죠. D약점은 우리가 D약점은 일단 40이라고 해놨네요. 40. 그래서 이렇게 D약점이다. 이렇게 일단은 해놨습니다. 자, 근데 40 이상까지는 일단 학점이 주어졌는데요. 40 미만도 있죠. 여기도 다시는 우리가 이렇게 적어야 되죠. else if 스코어 40보다 작으면이니까 미만입니다. 뭐 이런 경우에는 일단 이런 식으로 이렇게 F다. 그죠? F 학점이다. 가장 낮은 학점을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40보다 작은 건데 음수는 아닌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40보다 작다는 거는 마지막 범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빠져나갈 범위가 없죠. 40 이상이 아니면 40 미만인데 40 미만이더라도 0보다는 반드시 크니까 여기서 리턴 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 else if 조건은 필요가 없는 조건이죠. 그래서 필요 없는 조건은 또 한 번 따질 필요는 없고요. 무작정 나머지 케이스이기 때문에 else로 처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오히려 더 정확하죠. 그래서 else로 무조건 빠지게 됩니다. 즉 40 이상까지 내려왔는데도 점수가 안 된다면, 이상이 안 된다면 무조건 else 블록으로 빠져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죠?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리턴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다 우리가 한번 리턴을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안 했군요. 여기다가. 자, 사실 여긴 도달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는 아직, 그죠? 저희가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는 이렇게 놔두시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if, else if, else if, else if, else에서 다중분기가 돼가지고 이쪽으로 나가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메인 함수에서 찍어볼 수는 있을 겁니다. 있는데 여기 보시면 리턴문이 너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반복을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복을 없애는 거는 우리가 이제 뭐 DRY라고 많이 들어봤죠? Do not repeat yourself에서 이렇게 우리가 반복적으로 쓰는 부분을 없애야 됩니다, 여러분들. 반복적인 부분은 이거죠. 학생의 이름과 학점인데 뭐 이름은 바뀌니까 여기서 인자를 받아서 그걸 놓으면 되는데요. 학점이 A, B, C, D, F로 바뀌고 있는데 요 학점이랑 화살표랑 학생이랑 글자는 안 바뀌고 있죠. 그래서
요거 자체를 문자열 템플릿으로 우리가 보고 우리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한 번에 맨 끝에 가서 리턴해 주는 거로 합시다. 이렇게. 저기 A, B분이 바뀌죠? A냐, B냐, C냐, D냐, F냐 바뀌죠? 이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한번 마크니까 마크라고 한번 변수화 시켜서 변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이 다중 분기문에서 변환 값을 결정하고 그 결정된 값을 여기에 변하는 부분 네임과 마크를 채워서 리턴하는 걸 바꿔보겠습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do not repeat yourself의 원칙에 의해서 마크라고 하는 변수를 스트링 타입으로 두겠습니다. 학점 문자열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지 않고요. 리턴은 여기서 바로 하지 않고요. 저 마크라는 것에다가 학점만 그냥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하면 되게 쉽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바로 리턴을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B라고 바로 처리할 수가 있을 거고요. 여기도 우리가 이렇게 막고 여기다가 C라고 이렇게 우리가 처리할 수가 있죠. 여기는 이게 안 닫혔네요. 자, 이렇게 닫아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D다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여기도 바로 리턴하지 말고 F다 이렇게 처리해 주면은 요 마크라는 값이 A, B, C, D, E가 다중 분기문에서 결정이 된 다음에 여기 안에 최종 결정된 값이 들어가서 한 번에 지키게 되죠. 이렇게 해서 변하는 값만 다중 분기문에 처리됐고 변하는 값만 인자값을 받았고 한 번만 이렇게 학생 학점 문자열 템플릿을 만들어 놨습니다. 반복을 피하는 걸 최대한. 프로그램을 잘 짜는 방법은 최대한 구조를 파악해서 변하는 부분과 변하지 않는 부분을 파악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논리를 짜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낙제는 표시는 0.1 때만 표시한다 그랬죠? 0점은요. 40 미만, 즉 else에 왔을 때 한 번 더 판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F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다가 사실 다음 장에서 배울 건데 중첩이라고 하는데요. if 안에 if가 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nested if라고 하는데 스코어가 특별히 스코어가 0점일 때는 우리가 낙제를 붙이면 되는 거죠. 아니면은 그냥 네 그렇습니다. 여기다 우리가 이거를 여기다가 낙제라고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요. 0점일 때는 낙제라고 표시도 되고 40 미만일 때는 그냥 뭐 1점부터 39점까지는 그냥 F만 지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중 분기문을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한번 프린트 스코어 투 마크를 만들어 봤는데 한번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한번 바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프린트 스코어죠. 네. 프린트 스코어 투 마크입니다. 프린트 스코어 투 마크의 첫 번째는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죠. 여기다가 데이비드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데이비드 하고요. 두 번째는 점수죠. 점수를 음수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네. 근데 여기 빨간색 왜 나올까요? 예. 이렇게 달러 브레이스 안에서는 어떤 식의 결과, 최종 결과가 문자열로 나중에 치환돼서 문자 열화돼서 끼어 들어가서 출력이 되는데요. 이렇게 큰 따옴표가 나오면 여기 시작돼서 여기서 끝나서 문자열이 끝난 거죠. 그래서 안 됩니다. 다시 문자열 끝은 여기인데 그죠?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역슬래시를 통해서 문자열을 뭔가 이스케이프 한다고 합니다. 즉 특수한 문자라든가 어떤 정상적인 문자가 아니거나 제어 문자 같은 걸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역슬래시 큰 따옴표를 해주시면 그냥 큰 따옴표 문자 하나로 봅니다. 문자열 안에서, 즉 큰 따옴표 안에서 큰 따옴표를 그냥 기호로서 쓰고 싶으면 역슬래시 큰 따옴표인 거죠. 우리가 역슬래시 n이라든가 이런 거를 봐서 계획 문자 리턴을 하는 걸 이미 찍어봤죠. 그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시면 간단히 해결이 되겠죠. 여기는 우리가 잘못 들어갔네요. 데이빗이 여기까지고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요걸 저희가 한번 좀 복사를 좀 해서 몇 개를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0일 때는 이렇게 나왔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좀 큰 값을 한번 찍을 필요가 있겠네요. 음수는 테스트 해봤고요. 100보다 큰 것. 그죠? 그 다음에 정상적인 값인데 10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어떤 홍길동을 한번 해볼까요? 자, 홍길동은 저희가 한 60점 정도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60이라고 표시하고 길동 이렇게 여기다가 하죠. 자, 여기도 우리가 110점이었고 여기는 그냥 10점이었죠. 자, 그 다음에는 한 중간에 비약점 정도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비약점은 이렇게 놓고 아이고, 좀 됐네요. 한 두 개 넣겠습니다. 자, 비약점은 우리가 앨리스한테 한번 줘보겠습니다. 한 89점까지죠. 90점은 A약점이니까 앨리스한테는 우리가 B약점을 한번 부여해 봅시다. 89점일 거고요. 그 다음에 존한테는 우리가 아쉽지만 낙제점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0이라는 거 하면 뭐라고 나오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분배해 봤습니다. 자, 마이너스 10점부터 0점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멀티 if KT가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대입이 마이너스 10점일 때는 점수 범위가 벗어난다고 나옵니다. 음수기 때문에 안 되죠. 110점도 마찬가지로 범위는 벗어나고요. 자, 10점일 때는 F학점이라고 다중분기가 잘 돼서 나오네요. 길동은 C학점으로, C학점은 60 이상인데 딱 60에서 걸린 거죠. 이렇게 59점만 돼도 뒤로 내려갑니다. 그 다음 앨리스 89는요 1점이 부족하기 때문에 90 이상은 아니죠. 근데 80 이상은 됩니다. 그래서 B학점에 머무르게 됐네요. 자, 존이 문제인데 존은 빵점인데 0점인데요. 0점은 여기까지 오죠. 스코어가 일단은 요거 다 90도, 80도, 60도, 40 이상도 아니기 때문에 else로 온 다음에 스코어가 0인 요 다중 if문이죠. if 안에 if죠. else문 안에 마지막에 또 if else가 들어있기 때문에 요 if else가 0인 게 참이기 때문에 f 낙제라는 표시까지 함께 나온 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다중 분기문을 if, else if, else if, else문으로 한번 처리해 보았습니다. 자, 멀티플 브랜치, 그래서 다중 분기죠. 조건식이 한 개라 가지고는 할 수가 없고요. 조건식이 두 개 이상 존재할 때만 다수의 조건을 처리하는 겁니다. 물론 if랑 else도 2분으로 분기되는 어떤 멀티 브랜치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말하는 멀티 브랜치는 조건식이 두 개 이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f, else if, else if, else if, else인 거죠. 마지막에 else는 물론 생략도 가능합니다만 넣어서 저 if랑 else if들의 많은 조건들이 처리 못하는 나머지가 다 else로 빠지게끔 처리해 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앞선 결과가 판정된 거가 다음 조건으로 들어간다는 게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